그렇죠. 그래서 나라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소위 말하는 사실 건라인, 김건희 라인이 용산에 있다라는 얘기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음. 지난번에 그러니까 2022년 10월 달에 아까 애초에 말씀드린 뭐 대통령실 만들 때부터 그렇죠.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랬고 그 기사 나올 예. 때도 무슨 나토 회의를 갔는데 그러니까 예. 이원모 비서관 얘기가 거기서부터 그렇죠. 나오는 부인 거잖아요. 데리고 가 가지고 난리 그렇죠. 쳤잖아. 그게 언제적부터인데 여태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여태 그걸 대통령이 용인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오히려 그걸 감싸고 관저 정치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불러 가지고 관저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여기까지 끌고 온 후가가 지금 이 혼란상이다라고 하면 이것을 그대로 둬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꿰맞추고 있지만 꿰맞추면서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우리 평론가들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수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지금 특검도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지금 뭐 수사는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뭐 하여튼 사정 정국을 뭐 만드니 안 만드니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큰 방패를 하나 만드나 봅니다. 네. 방패요? 무슨 네. 방패요? 경향신문 사면을 볼까요? 사면.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민심 듣겠다며 메머드급 법률수석실 신설 추진. 근데 일단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 100여 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 100여 명. 일단 메머드래요. 메머드급이라는데 이게 뭐냐. 예. 그러니까 지금 법률비서관실을 만들게 되면 법률수석이 신설될 경우에 현재 비서실장 산하로 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법률수석 산하로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 비서관실을 추가로 법률수석 산하에 총 4개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시민사회에 소통하겠다며 시민사회 수석실을 신설했는데 시민사회 수석은 폐지되고 산하에 있는 사회통합, 시민소통, 국민공감비서관 역시 법률수석실 산하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뭐야? 요 내용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법률수석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걸 뭐 시민사회 수석실을 없애고 권한을 이양하고 요 말씀 드렸는데 네. 오늘의 포인트는 그게 메머드급이다. 왜 메머드급이냐? 현재 법률비서관실은 30명 안팎의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30명 안팎의 4개 팀인 법률비서관실이 대통령실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데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도 법률비서관실과 비슷한 규모라더라. 그러면 법률수석실이 이 설치가 되면은 여기 들어가고 앞서 이제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들어가 있는 것도 다 오고 하면은 네. 다 합치면 법률수석실의 스태프는 최대 100여 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수석실이 된다. 그러니까 법률비서관실이 있는데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있고 그럼 얘네들 이렇게 붙이는데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애들도 민정기능이지. 민심 청취와 관련돼 있는 부분, 소통 부분 얘네들 다 떼가지고 거기다 또 붙여.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다 붙이면. 그렇죠. 원래도 컸던 거 2개를 갖다 붙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또 막 붙여가지고 100명 정도 되는 거대한 법률수석실이 만들어질 건데 초대 법률수석으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률수석으로 간다고요? 그러나 이 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기서 가로 열고 금감원에서 가로 닫고 일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아까 인사에게 한참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복현 법률수석 설은 누가 올렸습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러네. 왜 금감원장 열심히 하겠다고 본인은 주장하는 이복현을 왜 법률수석을 시키고 싶어 합니까? 왜? 누가? 뭐 때문에? 네. 어떤 용도로? 그래서 이 기사에서 네. 그러면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왜 메머드급 100명이나 그래, 여기서 뭔 일을 하는 거야? 네. 이거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 통제를 통해 레임덕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거 계속 드린 얘기죠. 네. 한 검사 출신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국 여야 의원들 견제용이다라면서 이제 여당도 윤 대통령 말을 안 들을 텐데 과거 특수부 수사하듯 약점을 잡아 딜 쳐서 통제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법률수석실 신설 계기로 전 정권이나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정정국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거 다 드린 말씀인데 이 대목이 또 눈길이 갑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률수석실이 해병대 최상병, 김건희 여사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는 용산 로펌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용산 로펌이다. 여야 의원들한테 사정 칼바람이 칼바람이 들어갈 수도 있다. 칼춤을 추는 동시에 그리고 사정정국을 조성한과 동시에 그리고 국회에서는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특검이 구성돼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칼을 겨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는 이 100명의 메머드급 법률수석실은 대통령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대통령과 그 특검의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 대한 방패. 그중에는 아마 여사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방패가 되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용산 로펌인 거죠,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이거 방패도 하고 칼도 하고. 경향신문이 사설에서도 이 문제 지적했죠. 네, 경향신문이 참 상상력이 뛰어나요. 이렇게 씁니까? 설마. 네, 이렇게 참 훌륭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설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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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성군이신. 제가 좀 오버하나요? 네. 아니 왜냐면 너무 또 이렇게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뭐 대답을 여기서 점점점으로 가름하고 네. 사설로 가겠습니다. 민심 청취하려 법률 수석 두겠다는 발상 엉뚱하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다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요. 민정수석실의 실질적 부활은 사정기관과 공무원들에 대한 통제 강화가 목적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도처에서 감지되는 공직사회 이반 징후가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공무원들이 밀집한 세종 갑에선 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여당 후보가 떨어졌다.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실체를 알고 있을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은 총선 다음 날 내부 지휘 서신에서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특검에 대비해 김 여사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기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한 것도 이런 공직사회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이 신설 검토 중인 반부패 비서관실은 국가의 사정 기능을 총괄하는 곳이다.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설은 지적하면서요. 그러면서 훈계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엉뚱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불통 자세부터 버리는 것이다. 총선 민심과 엇나가는 국무회의 발언식으로는 민심 청취 조직 100개를 둬도 달라질 게 없다. 총선 참패로 시작된 대통령 권력 누수를 혹여라도 완력으로 틀어막으려 한다면 오산이다. 그럴수록 대통령은 민심에서 더 멀어지고 권력 누수는 가속화할 뿐이란 걸 알아야 한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비판하고 있네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